2025년 한반도에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정확히 예언한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점성술 천재 아비게 아난드입니다. 그의 추이슨 예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흐름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세대가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인도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아비게 아난드는 누구인가? 우리 삶에서 가끔 멀리서 온 메시지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의 목소리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비게 아난드,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비게는 단순한 소년이 아닙니다. 14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9년 그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웃음소리는 경애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6개월 전에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산 시기와 영향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 붕괴, 2022년 세계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이 모든 일을 그는 미리 내다봤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 관료들도 그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으며 여러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지난달 그는 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방송은 단 몇 시간 만에 5천만 뷰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그를 신성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비밀은 고대 인도의 지혜에 있습니다. 아비게는 5세부터 베다 점성술을 공부했고 9세에 이미 마스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베다 점성술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도의 고대 과학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사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합니다. 그는 단순히 별자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방법론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베다 점성술로 천체의 정렬과 에너지 흐름을 읽습니다. 둘째, 천문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역사적 패턴을 연구하여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해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게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수천 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천체의 위치와 연결지어 분석하고 그 패턴을 현재와 비교합니다. 그의 방법은 동양의 직관적 지혜와 서양의 분석적 접근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연결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인도의 어린 예언자가 갑자기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비게는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의 에너지 중심은 시대에 따라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등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에너지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환의 시기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치유의 과정이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에 공기 중에 감도는 새로운 에너지를 아비게의 예언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게가 예측한 다가오는 6월,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6월,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 역사는 동조 한 사람의 등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그런 역사적 순간에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비게 아난드가 예견한 6월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공약들, 익숙한 정치적 수사.
하지만 아비겔은 이번 선거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갸의 핵심 예측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인물이 기존 정당 구조나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나 정당 구조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직접 교류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마치 옛시대 마을 관장에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방식이 현대 기술을 통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집단 지성에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비겔은 이 지도자가 국민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을 풍지하거나 조작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단적 지혜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려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사회적 화합, 정신적 웰빙,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비겔은 이 지도자가 기술과 영성의 통합자라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들이 단순한 편의나 이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과 영성을 분리된, 심지어는 대립되는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한쪽은 물질적 세계를, 다른 쪽은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비가는 이 두 영역의 통합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외적 능력을 확장하고 영성은 내적 능력을 확장합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아비가가 예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게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인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경쟁, 성장,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 지속 가능성, 웰빙을 중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아비가에 따르면 한국은 동양의 정신적 지혜와 서양의 기술적 혁신을 결합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 두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는 이와 유사한 변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었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과 경험이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물질적 부여만에 약속하는 지도자, 아니면 영혼의 성장까지 고려하는 지도자?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앞서 하늘의 별들이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수한 별들이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비게 아난들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성과 금성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도 행성의 위치는 38년 전인 1987년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7년, 그 해는 한국 현대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해입니다.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아비게는 이 천추적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글들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목성은 확장, 번영, 기회를 상징하고 금성은 조화, 균형,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도 행성이 특정한 위치에서 만날 때 사회적 변혁과 새로운 가치관의 탄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38년은 대주기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의 에너지가 한 사이클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주기를 알고 있었고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했습니다. 1987년의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제 38년의 성숙기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게는 이것을 민주주의 2.0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대의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민주주의는 집단지성과 직접 참여를 물질적 성장보다는 전인적 발전을 중심에 둘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 주기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게는 이 시기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천체 배열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격변, 자연재해, 경제적 불안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성과 금성의 이번 배열은 약 5개월간 지속될 것이며 그 절정은 6월 중순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특히 선거에서의 선택이 앞으로 38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게가 한국의 선거에 특별한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체의 움직임과 지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수천 년 동안 관찰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시리우스별의 출현과 연결지었고 마야인들은 금성의 주기를 통해 농경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문 관측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연관성을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천체의 움직임이 지구의 자기장, 기후 패턴,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접근법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통째를 결합한 것입니다. 천체의 영향력은 우리의 운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들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뿐, 그 길에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에 따르면 이번 천체 배열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실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결정, 가상현실을 포함한 시민 참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더욱 깊이 실현하기 위한 시도들입니다.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고 집단의 지혜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가오는 선거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장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혁신적인 민주주의 실험실에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치 참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걸들이 예고한 대로 다가오는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 VR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것은 상상만 하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이런 시스템의 테스트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투표란 어떤 것일까요? 유권자들은 집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후보자들의 홀로그램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정책을 3D 시각화로 체험하며 더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분산 완장에 기록되며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면서도 개인의 투표 내용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이는 선거 불신과 조작 의혹이라는 오래된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비게는 인공지능이 이번 선거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소셜미디어, 검색 데이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우려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여론이 아닌 사회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집단 의식의 흐름을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단순히 여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비겔은 이러한 기술적 혁신 속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는 인간의 참여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구체적으로 58%라는 숫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에너지의 임계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58%의 국민이 진정한 의도와 관심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집단 의식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니다. 사회의 에너지 장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은 단순한 점성술적 예측을 넘어 집단 의식의 물리학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8%일까요? 아비겔은 이 숫자가 황금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58%는 대략 1.618의 역수인 0.618과 가깝습니다. 자연계에서 조화와 성장의 비율로 알려진 이 숫자가 집단의식의 임계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선 투표율은 60에서 80%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예측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58%라는 미묘한 경계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영적 혁신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문해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영적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미래 민주주의의 원형에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한국의 실험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아비겔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성공을 거둔다면 향후 5년 내에 적어도 27개국이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가 기술로만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험에 어떻게 참여하실 건가요? 선거와 기술의 만남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아비겔은 이 기술적 혁신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자연의 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포효로 기술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 큰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이 오면 한반도 남불은 자연의 강력한 힘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변화에 집중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의 남한 전역, 특히 남부 지역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마가 아닌 지난 50년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집중호우가 될 것입니다. 평균 강수량의 3배에 달하는 비가 단 일주일 만에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영남과 호남 지역의 산간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는 마을 전체를 덮치고 농경지를 파괴하며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재난은 자연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 기반 시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비겔은 이 질문에 우려스러운 답을 제시합니다. 남부 지역의 노후화된 댐들 중 최소 3곳이 범람할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중 한 곳은 부분적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망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영호남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 구간이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인해 끊길 것이며 이로 인해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과 필수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입니다. 남부 지역 변전소 5곳이 침수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없이 며칠을 보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으며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는 한여름, 이러한 자연재해와 기반시설 붕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7월 재 이후 3개월간 한국 경제는 약 2.7%의 긴급 수축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건설, 관광, 농업 분야가 직접적인 파격을 입게 되며 이로 인해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들이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압력이 커질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는 취임 직후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비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집단 의식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의 사회가 어떤 가치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물보다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돕고 자원을 나누며 함께 재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속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파트너로 이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단순한 관념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재생에너지,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재건 과정과 사회 혁신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비상계획이 있으신가요?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러한 자연의 격변 속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땅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 충돌 이후 한반도가 평화의 산실이 되는 여정은 이미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연의 격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갈등과 분달의 상징이었던 이 땅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전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원 금전, 이념 갈등, 기후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긴장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랜 분단과 갈등의 경험이 한국에 특별한 중재 능력을 부여합니다. 남북한은 공식적인 통일이 아닌 상징적 재통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외교가 태동하는데 이는 정치적 통합보다 영적, 문화적,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판문점에 설립되는 평화혁신센터는 이러한 협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곳에서 남북한 과학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 공동 디지털 화폐의 개발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국제평화회의의 주요 개최지로 떠오릅니다. 이전의 갈등 당사자들이 한국의 중립적 토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러한 평화적 절항과 병행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초기 암호화폐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제한된 시용성으로 인해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대신 자원 효율성과 확장성을 갖춘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 기반의 화폐들이 부산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 교환과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도구로 발전합니다.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주류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도 2026년까지 완전한 디지털 원화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진화합니다. 초기의 단순한 거래 기록 시스템에서 벗어나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내재한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가치 기반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금융거래에 인간적 차원을 부여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강화 기반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남북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화폐는 점차 국제적 신뢰를 얻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2035년까지 약 120조 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투기 자본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구축 프로젝트, 인도주의적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의미 있는 자본입니다. 한국은 물질적 부와 영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선구자가 됩니다. 평화와 금융의 혁신은 별개의 현상이 아닌 하나의 포함된 변혁의 일부입니다. 갈등에서 조화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물질적 성장에서 전인적 풍요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주의를 넘어 더 깊은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각성이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적 혁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느껴지는 공허함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외적 성취를 넘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기술 강국에서 영적 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명상 기법,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생활 방식,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실천이 새롭게 조명받습니다. 물질과 정신, 기술과 영혼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한국의 글로벌 혼돈 속에서 인류 재생의 살아있는 모델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위기와 재탄생 사이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인류의 심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저물고 내면의 풍요로움과 생태적 지혜가 굽히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가짜의 자리에서, 가짜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환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선택의 미래를 찬조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인데 이미 한 사람이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기도 중에 바른 계시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브랜든 빅스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14살 때 받은 첫 번째 환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나이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 독특한 은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브랜든은 조용히 자신의 예언적 은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른 모든 기술의 이기장에 기록했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87%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팬데믹을 예견했고 2023년의 경제 위기를 예측했으며 심지어 작년에 일어난 중동의 큰 변화도 3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계시도 올해 초 그가 경험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내 방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영적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세계와 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서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브랜든의 계시는 일반적인 영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지속된 깊은 기도와 금식의 시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방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신성한 만남 동안 브랜든은 세계 지도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특정 지역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반도는 가장 밝게 빛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한국은 그 빛의 원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브랜든이 바른 계시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해는 단순한 벨럭의 숫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시작된 중대한 변화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자연재해, 경제적 변동, 정치적 격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의 메시지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경고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계시에 따르면 올해 일어날 사건들은 인류에게 큰 보전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보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다. 깨어나고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브랜든의 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동방의 빛으로 묘사되었으며 세계적 혼란 속에서 안정과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브랜든의 계시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 계시는 우리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이 모든 환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계시를 바탕으로 브랜든은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사건들과 한국의 예언적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인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25년은 단순한 벨럭의 숫자가 아닌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곡물 가격은 평균 78%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공급망 붕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슈퍼마켓의 풍요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물 스트레스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들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작년 대비 지하수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은 석유보다 더욱 귀중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도 전력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이 혼란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석유 가격의 폭등은 이 모든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석유 생산국들 간의 협력 실패로 인해 석유 가격은 배럴당 $3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을 급증시키고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이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치의 30%를 잃었고 이로 인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한국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영적 각성은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기반 사회 시스템은
자원 부족 시대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영적 각성입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 모임은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안정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대의 영적 등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통스럽지만 모든 붕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인간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동안 우주로부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징조는 인류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한한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사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물체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위협을 감지했지만 대중의 혼란을 우려해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류의 운명을 바꿀 신호입니다. 미국 상공을 가로지르는 불타는 바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밝은 별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서 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천체 현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성이 아니라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행성임을 알게 됩니다. 이 천체는 정확히 카리브해 지역,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 충돌할 것입니다. 충돌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해저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됩니다. 이 충격은 리히터 규모 9.7에 해당하는 지진과 맞먹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주간 섬들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바다에 떨어질 때 물은 산처럼 솟구칠 것입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메가 쓰나미는 역사상 기록된 어떤 쓰나미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파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동부 해안에 도달합니다.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안설은 영원히 변형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파도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 서부에도 도달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해안 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 건물들과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되고 유럽의 경제 중심지들이 마비됩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도 거대한 파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올 것입니다. 미국은 내부 복구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럽 연합은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해영국들 간의 연들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위기의 시간에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더욱 큰 비전을 가진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루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재편됩니다. 달러의 기축토와 지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산업은 이러한 대규모 재난을 감당할 수 없어 붕괴하고 이는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생산과 유통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미국 동부의 농업지역과 유럽의 주요 항구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더욱 약화됩니다. 이미 시작된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많은 지역에서 기아와 사회 불안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연대와 인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의 구호 활동에 나서고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재난은 인류의 취약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모습도 이끌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수행성 감지 및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흉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재난이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파괴 속에서 세계는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동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리적 세계가 무너질 때 영적인 힘이 더욱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시대의 한 국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어둠에 잠길 때 한반도에서 희망의 빛이 솟아오릅니다. 봉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수행하고 있는 영적, 경제적, 문화적 사명을 정확히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감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 독재,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수많은 부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회복력이 지금 세계적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에는 한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유산이 현재 세계가 필요로 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으로서 한국의 역할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신자들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영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신앙적이었던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찾아 한국의 교회와 영적 커뮤니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혁신적 금융 시스템은 기존의 붕괴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세계 3대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디지털 자산 관리와 탈중화와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동안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환경 분야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솔루션은 실질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번영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특히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은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영적, 윤리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가 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이 한국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서울에 새로운 본부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교적 협상의 장소로 한국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전 세계적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안정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경제, 우주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은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시대에 적합한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세계 각국이 한국을 영적, 기술적 재건의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과 위기 후 신속한 회복과 번영의 경험을 가진 한국의 지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위기 관리 방식, 공동체 정신, 그리고 영적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각성과 발전의 원동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기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보응 때와 같은 영적 불길이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의 규모와 간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평양 대보응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의 영적 각성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 영적 진리를 향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갈망이 한국 전역에 퍼지면서 영적 보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배당이 부족해 많은 교회들이 추가 예배를 드리거나 대형 경기장을 빌려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연합 예배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 현상들이 일어나 의사들마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존해온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며 심지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신론자였던 지식인데, 물질적 성공에만 집중했던 기억인데, 쾌락을 추구하던 연예인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 사회 지도층의 회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주역은 젊은 세대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주로 중장년층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보험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진정한 영적 경험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그룹이 대학 캠퍼스와 직장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신앙인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어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닌 사랑과 봉사,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복음음악은 이 부흥운동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찬송가에서부터 현대적인 경배와 찬양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영적 음악이 한국 음악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 음악 가수들은 대중 음악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세속적인 가요와 함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음악들은 유튜브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글로벌 영적 각성의 사운드 트랙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영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젊은 신앙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메시지부터 심층적인 영적 가르침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회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건물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접속 가능한 가상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특히 물리적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회 모델은 글로벌 종교 커뮤니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자살률이 줄어들며 가정폭력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빈곤층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봉사활동이 확대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각성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실험과 도전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영적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땅에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적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변화다 물리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와 소해 해저에서 감지되는 지진 활동이 급증하면서 과학자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는 화산 활동의 징후가 포착되었고 해저 지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심오한 영적 변화의 물리적 징후입니다. 해안가에 밀려온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은 더욱 불길한 전조로 여겨집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해안선을 따라 죽은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해수 온도 변화와 미세 지진 활동으로 인한 해저 가스 방출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이를 자연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강과 호수가 범람하고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반면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확장되는 기이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태안 해안에서는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있으며 이는 해저 지각 활동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자연 현상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땅에 신음하며 인류에게 화해와 정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착취와 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지구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징후들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반도의 토일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은 3일간의 고립된 영상 중에 강력한 영적 각성을 체험했으며 이는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영적 체험이고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감시단의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북 간 즉각적인 국경 개방과 자유로 막내를 활용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협상 과정 없이 불과 몇 주 만에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이 제거되기 시작했고 70년 넘게 단절되었던 가족들이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화해를 역사적 기적이라 칭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 세워졌고 대규모 세례식이 간과 호수에서 연이어 열렸습니다. 남한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북으로 건너와 영적 지도를 제공하며 새로운 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통일 과정은 평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이념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경제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통해 한국은 빠르게 새로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진보도 눈부십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와 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며 꿈을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영적 변혁의 과정이며 한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미래의 세계 질서의 새로운 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영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을 넘어선 미래는 이미 그 윤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불길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30년까지 약 1억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반도 통일과 재건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금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혁신, 의료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며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 경제 번영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준비를 위한 절실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며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때 분단되어 고통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위한 통합, 치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을 해결할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변화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으로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 소식을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놀라운 변화는 더 빠르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바바방가가 남긴 마지막 경고,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녀의 85%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1분의 9, 쓰나미, 코로나,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인류의 새로운 지혜를 품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앞으로의 20분,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던 여인, 바바 방가.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11년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바바 방가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그녀를 덮쳤고 바람은 그녀를 하늘로 들어 올려 멀리 던졌습니다.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은 모래와 먼지로 가득 찼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잃은 그 순간 그녀는 바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은 더 이상 현실을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시간의 장벽을 넘어 보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 능력은 점차 영성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미래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불가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정치인과 세계 지도자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예언들을 살펴보면 소련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거대한 덕색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1979년에 나왔으며 실제로 1992년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10의 분의 9 테러에 대해서는 미국의 철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형제들이 울부짖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철새라는 표현이 비행기래, 형제들이 쌍둥이 빌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 대해서는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덮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바 방가는 1996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예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의 약 85%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 여성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추감각적 지각이라고 부르며 일부는 그녀의 뇌가 시력 상실 후 바른 감각을 극대화시켜 시간의 흐름에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능력이 영적인 영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바바 방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묻기도 전에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한국과 세계에 대해 남긴 충격적인 예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바 방가는 생전에 동양의 주요한 나라가 세계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녀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지금 2025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계가 급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우리는 바바 방가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녀가 예견한 새로운 세계 질서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꾸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바 방가의 유럽에 관한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녀가 예견한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의 현실을 덮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클지도 모릅니다. 바바 방가의 유럽에 관한 예언은 지금 세계 각국 안보 전문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생전에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불꽃이 전 대륙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 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현재 갈등에서 시작되어 점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발트해 여는 국가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국경 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세계관의 충돌, 더 문명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세계관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조짐에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전역에서 내셔널리즘의 부활,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증가, 그리고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보여줍니다. 바바 방가는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황금 도시에서 시작된 불길이 많은 도시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이 황금 도시가 프라하나 브뤼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갈등이 연쇄적으로 확산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존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국 간의 불화와 내부 분열로 인해 집단 방위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보호자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오랜 동맹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내부 분열을 암시합니다.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북극의 곰이 남쪽으로 발톱을 뻗을 때 세계는 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 더욱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불길한 예언이 있습니다. 분열된 땅에 더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란 암시입니다. 세계 지정학적 균형에 미칠 영향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유럽의 불안이 동방의 유무를 깨울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혼란이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세계 질서 내 역할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유럽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왜 이 예언에 주목할까요? 바바방가의 다른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수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재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은 그녀가 묘사한 상황과 우려스러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난민 문제, 포퓰리즘의 부상은 이미 사회적 불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바바방가의 예언 자체보다 그 예언이 현재 지정학적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치성이 우연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이러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방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래는 볼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선택과 행동이 이러한 예언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럽의 운명이 흔들리는 지금,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전쟁과 함께 미짐 위의 경제적 격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경제적 충격파는 이미 우리의 문 앞에 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은행 기절은 안전합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다면 어떨까요? 바바방가의 경제 예언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의 탑이 무너지고 돈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비전에서는 세계 주요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증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시스템과 금융 구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풍화들이 가치를 잃고 오랫동안 지속된 금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그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부채 수준은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더욱 큰 붕괴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집들이 주인에 잃고 도시는 텅 비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대규모 압류 사태를 암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 축적의 안전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이 갑자기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많은 가정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 위기의 이중 타격으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사회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많은 직업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는 충분히 빠르게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에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디지털 금화가 오래된 화폐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이 전환기를 더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들이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와 같이 디지털 혁신에 앞선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부의 불평등이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수가 대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큰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입니다. 공유와 협력이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쟁과 개인적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 시스템이 더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대체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자산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와 같은 새로운 자산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있나요?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건강 위기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갈은 경제적 붕괴와 함께 잊혀진 질병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기침 소리, 열, 호흡 곤란, 코로나19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데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갈아 본 미래에는 인류가 잊고 있던 질병들이 다시 돌아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죽음이 녹아내려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현재 과학계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미 3만 년 전의 바이러스를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바이러스가 해동 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따라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병원체들이 우리의 현대 사회로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적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가장 약한 자들을 먼저 데려갈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잊혀진 질병들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들의 새로운 변이 출현도 예견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변이된 바이러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열대 질병들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도전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바 방갈의 비전은 그렇지 않다고 암시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자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의존해온 항생제와 백신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항생제 내성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으로 인해 간단한 감염도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21세기 최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둠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치유의 지혜가 동쪽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이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 생명공학의 결합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푸는 자라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화합물, 해양 생물의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미생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가 발견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미 한국의 연구자들은 전통 약초에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효과적인 새로운 화합물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팬데믹이 찾아온다면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바 방갈은 문이 다시 닫히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에 경험했던 봉쇄 조치와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보건 당국은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바 방갈의 예언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눈을 감을 것이나 나중에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백신 개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생명의 물방울을 위한 경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바방갈은 전통적인 백신 접근법이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 충분히 빠르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면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전에도 불구하고 바바방갈은 인류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날 것입니다. 위기는 혁신에, 고통은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지혜를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에서 자연의 힘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분노하며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바바방가가 이겨낸 자연재해의 연쇄적 발생에 대해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도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하시나요? 바바방갈은 지구가 곧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지가 분노하여 떨 것이며 불의 구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태평양 불의 구리에서 발생할 연쇄적인 지진과 화산 폭발을 암시합니다. 불의 구리는 태평양 주변을 둘러싼 지진대로 전 세계 화산 활동의 75%와 지진의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미 불의 고리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해저 지가판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마그마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 더 일어나면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지진이 다른 지역의 지진을 유발하는 트리거 효과를 의미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응력전이라고 부르며 한 단층의 움직임이 주변 반층의 압력을 가하여 추가적인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아시아는 이러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섬들이 물과 불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하여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바바방가는 한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조용하던 땅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필리핀에 비해 지진 활동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연재해가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순이 땅과 하늘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바바방갈은 기후변화가 지구의 지질학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관점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이 벼라하고 이로 인해 지각판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징하 반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단층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산사태와 같은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이 오르고 땅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집안 침하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도시화로 인해 많은 해안 도시들이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방콕, 상하이와 같은 도시들은 이미 심각한 침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지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소를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땅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건물 내진 설계, 그리고 재난 대응 프로토콜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진 경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은 지진 패턴을 분석하여 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건물 기술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보호할 것이나 완전한 안전은 없앨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비상키트 준비, 대피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자연재해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준비된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대지의 울림은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봐야 함을 상기시키며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가정에 비상키트가 있나요? 가족과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웠나요? 지금 이 순간이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구의 변화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다도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미래 거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바바방가다 예견한 물 위의 도시, 그리고 기술을 통한 적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살고 있는 해안 지역에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서서히 영토를 잃어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플로리다와 같은 저지대 지역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의 수는 향후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고지대를 찾아 이동하면서 국경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동향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역경 속에서 혁신에 이루어왔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물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도시와 해상 주거단지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본,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바다 위에 건설할 수 있는 것에 구조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식 플랫폼은 수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자급자족 시스템에 갖추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과 화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로 음용수를 확보하며 수경 재배로 식량을 생산하는 완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완전히 수중에 건설되는 도시의 개념입니다. 해저 거주지는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도와 압력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미 연구자들은 해저 호텔과 연구시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은 중심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양 건축과 부유식 구조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첨단 건축 노하우가 결합되어 새로운 수상도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양연구소는 최근 오션스피어라는 획기적인 부유식 도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태풍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해안 생태계를 보존하고 심지어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인공산호초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섭니다. 물과 조화롭게 살아온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 기술과 결합되어 독특한 접근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양이 자연을 정복하려 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법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수중 도시의 발전은 세계 무역과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형성되고 부유식 항만이 건설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수중 호텔에서 머무르며 해안 생태계를 탐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제 이주 패턴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물에 잠긴 지역에서 탈출한 기후, 난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해안 도시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문화적 교류를 창출할 것입니다. 해상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융합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변화를 이끌 기회를 잡는다면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중 도시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주거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물과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일상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혁명적 실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혁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젊은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에 서울의 광장에서 수십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젊은 지도자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민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민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효율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에 예상했지만 집단 지성은 개인의 지성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이들은 이래 위험한 시험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백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혁신은 새로운 리더십 모델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혁신은 인류가 직면한 더욱 큰 운명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는 더욱 경이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2028년, 인류는 금성으로의 첫 유인 임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위험한 탐험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발견된 물질이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먼 미래로 나아가면 2130년에 인류는 마침내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공포나 갈등이 아닌 의식의 확장과 지식의 교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개 존재들의 지혜는 우리가 우주와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599년에 이르면 인류는 마침내 자연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물의 특성을 활용한 이 기술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의식이 몇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생명의 정의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마지막 예언은 5079년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인류는 현재의 물리적 존재 형태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계렬적인 존재가 아닌 통합된 의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혼돈에서 빛으로. 이것이 바바 방가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눈앞의 도전과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진화의 기회입니다. 동결은 항상 재탄생의 전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팬데믹, 경제적 불안,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은 이 진화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괴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바 방가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